공영주차장의 캠핑카들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캠핑카들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무료 공영 주차장. 언뜻 봐도 캠핑카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차량들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지만 차 세울 공간이 없습니다. 언제 세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리창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차량도 눈에 띕니다. 캠핑카의 장기 주차를 막는다는 현수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다른 도로 가장자리는 캠핑카가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차량 하부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총 2,057대. 이 중에서 지난해 장기 주차로 접수된 민원은 477건에 달합니다.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제기된 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이후 대구시가 직접 단속한 건 단 2건뿐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캠핑카 장기 주차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입니다. 대구시는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했다는 걸 지자체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아무도 움직임 없이 있어야지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한 달 동안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작년 같은 경우 한 건하고 올해도 한 건이 대명천로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달서구에 의뢰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주차장법이 개정됐지만 대구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단속 현장에서는 계도 중심의 소극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견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는 여전히 또 요원한 이야기일 뿐인데 이제는 또 변화도 좀 만들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공공주차 공간이 모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대구시가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명철로 등 유료화로 전환한 4곳의 주차장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일부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몇 년 새 대구를 찾는 이주 배경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 이상 늘어나면서 이들의 학교 적응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한국어 교육센터. 한국말이 서툰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육생 대부분은 입국한 지 1년이 안 된 초중 고등학생들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학교에 입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학교 측의 요청으로 여기에 입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12주 과정으로 하루 6시간씩 한국어를 배우며 학교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보다 안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지금은 교육센터에 너무 빨라 공부해요. 너무 한국어 알아요. 학교 가면 할 수 있어요. 한국어 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에게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부터 가르칩니다. 간단한 단어를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즘은 노래도 따라 부르며 한국어 수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문법을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체화될 수 있도록 역할극, 짝활동, 모든별 프로젝트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이주 배경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5,931명으로 전체 학생의 2.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7,246명으로 3년 만에 22.1% 증가했습니다. 대략 1년에 500명 정도가 대구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 배경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전교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6곳은 이주 배경 학생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이 중에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이주 배경 학생은 어느덧 우리 학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무총리 영입설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2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 21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집권 시 홍 전 시장 국무총리 영입설에 대해 어떤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 공약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 산업 육성, 산불 피해 복구 및 대형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방법 제시, 남부 내륙철도와 달빛철도의 조속한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5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비 부정사용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모두 합하면 세계 여행 수준이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미생물 연구에 진심인 공무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21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실제 그들의 대학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김진중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 K-메이크업의 트렌드를 배우는 교육. 이국적인 외모의 학생들이 메이크업 도구를 손에 들고 수업에 집중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바르는 게 나아요? 이러거든요.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전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선생님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 학과는 K-뷰티, 피부 미용, 요양 보호사 과정을 통합해 가르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K-뷰티 산업과 돌봄 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인데 다행히 이게 어쨌든 실습 위주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교감이라는 거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했었던 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소리,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언어 이러한 것들을 저도 좀 숙지를 하고 그들이 좀 들을 수 있게끔. 낯선 의학 용어는 또 다른 언어 장벽. 교수의 말에 집중하며 매일 반복되는 수업 속에서 익숙함을 키워갑니다. 한국어 부족해서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 능력이 익숙해지고 괜찮아졌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를 더 배우려고 왔어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시간은 기숙사에서도 계속됩니다. 낯설고 외롭기만 한 한국 생활. 동향 친구는 고국의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 하면서 외로울 때 없어요? 많이 외로워요. 특히 이렇게 한국에 올 때 혼자 오니까 이런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한국어와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아봅니다.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런 알바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들이 가난한 데들이 많지는 않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합천역에서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간장게장 식당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좋아서, K컬처가 좋아서 택한 유학길. 아직은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조금 유창하게 더 배우고 싶고, 나중에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그런 같은 거 해서 조금 어려움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IT 코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IT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 한국 생활 너무 좋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 생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변하고 이런 발전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북지방 우정청이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우편 요금이 최대 43% 할인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 원단 임가공 업체. 한 직원이 국제 특송을 통해 외국으로 보낼 물품을 꼼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물류비가 큰 고민. 이 업체는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물류비 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배송료를 한 30%가량 우체국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 택배 배송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대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 특송을 통해 해외에 물품을 보낼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 요금의 12%, 대구시가 30%, 여기다 추가 할인을 합해 최대 43%를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한도는 연간 500만 원, 12%를 할인해주는 우체국 지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100만 원 정도의 우편 요금을 내시게 된다면 우체국 할인과 대구시 지원과 합쳐서 4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시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57만 원 정도만 내시면 우편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관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시는데 해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우체국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대구 지역 중소수출기업은 우선 대구시 수출 지원 시스템에 회원 등록한 뒤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대구시에서 업체를 확정하면 사업장이 있는 우체국에서 계약 신청 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공공심야약국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약국으로 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는데요. 심야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약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복약 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좀 그 욕창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엉덩이에 소독하고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지금 9시에 나오다 보니까 없었는데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달성군에 들어선 것은 이 약국이 처음입니다. 육아업이나 현풍업의 응급의료시설과 연계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긴 하지만 다사읍에서는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9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다사읍과 합의면 일대에서 밤늦게 문을 여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지도를 통해서 검색하는 도중에 심야약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정말 문을 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에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낮에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뒤늦게 내미는 경우보다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또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시 문 닫기 직전에 그 아이 부모님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약국 문을 좀 더 열어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약들을 사가셨는데 상비약의 경우 24시 편의점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지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스스로 약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복약 안내를 통해 정확한 복약을 가능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지역 내 1차 건강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그리고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7월 2일 개막해 닷새 동안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치맥 페스티벌은 치맥 센세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데프리카 워터피아, 블러드 호러클럽 등 새로운 공간 콘셉트와 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행사장인 228 자유광장은 물과 EDM으로 즐기는 워터 콘서트 테마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대구의 여름을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축제에 함께할 업체는 행사장별 특성에 맞춰 부스 목적을 정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중구청이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집을 옮길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합해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이하면서 월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구는 올해 총 5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